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브리핑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노광규 시장님 인사 말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2주년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넥타이를 여러 개를 골라 지금 찾다가 이거 메고 왔는데 좀 어울린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만 있어라. 안 나와. 응? 나 이제 나오네. 내가 성질 급한 줄 알고 이게 한 바퀴 쉬었다가 나오네 이게 지금. 오늘 다른 지역에도 같이 지금 민선 8기 이제 전환점을 돌면서 언론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행사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노광규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민선 8기 순천이 어느덧 반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은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한 혼신의 힘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천의 변화를 함께 응원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변화를 꿈꾸는 도시들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순천에서 도시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어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구한 도시라는 평과 함께 특별상 수상의 영예도 받았습니다. 국민 5분 중 1분이 다녀간 순천만 국가정원은 에버랜드를 제치고 국내 관광지 1위에 등극했습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조사에서는 올 여름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AIPH, 남사르협회 등 국제기구 초청을 받아서 순천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생태 중심 도시 전략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2024년 제주 포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생태도시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원박람회로 높아진 도시 경쟁력은 동천 고가화전 성격,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지형 등 새로운 미래 준비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컬 30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며칠 전 산업자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 콘텐츠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로는 인근 도시와 함께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롯데케미칼, 하나오션에코텍 등 11개 기업 1조 2천억 원의 투자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남 제1호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안전하게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 등 반려문화의 새로운 표준도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어제까지 농업을 마지막으로 15번에 걸친 상생 토크를 마쳤습니다. 시민들께 많은 박수와 응원도 받았지만 질책도 있었습니다. 도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또한 경청했습니다. 지난 2년이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시민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은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2030년이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고속철이 뚫립니다. 양 대도시와 시간과 장소의 벽마저 깨질 것입니다. 광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를 빨아들이는 힘은 서울을 비롯한 거리가 먼 수도권보다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경쟁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외부 변화가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접, 여수, 광양 등 도시들과 우리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지정된 국립순천대 글로컬 30, 기회발전 특구와 향후 교육발전 특구까지 지정된다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 율촌 산단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부족한 산업단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서 우주, 항공 관련 소재 부품 기업들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해서 실무형 인재 양성과 함께 2차 전지, 방산, 바이오 등 순천의 미래를 이끌 첨단 산업 육성으로 경제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동천하고 습지 복원으로 순천만은 더 원시적으로 가꾸고 여자만 이루는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불 꺼진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천과 옥천은 백길로, 경전선 폐선 부지는 샌안토니오 리버오크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서 외부 소비군을 적극 유입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텔, 리조트 등 복합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대규모 숙박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은 순천시와 승주군 도농통합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농촌지역 체질 변화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승주 미로는 620여 원을 투입해서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그린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키워서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세계 유수의 선진 도시들은 대자보 도시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버스는 더욱 효율적으로, 자전거는 더욱 편하게, 유모차 휠체어도 불편함이 없는 도행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가정원의 운영 수익은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모든 계층의 원기가 골고루 나눠지도록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은 지혜롭게 있는 힘을 다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재단 설립과 펀드 조성으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완성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꾀하기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혜롭게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원칙을 가지고 풀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 정도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순천은 순천만과 정원호 도시를 넘어서 세계 최고 도시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섰던 그날, 그 마음으로 새 길을 찾아 새 세상을 열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고 진영을 얻으시면 소속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간략하게 1초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덕정 기자님. 예, 연합뉴스 장덕정 기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의대를 여쭤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전남도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공모 참여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 대화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뭐 지금 꽤 지났는데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떠신지, 만약에 그럼 계속 뭐 예전의 입장 그대로라고 하신다면 순천만에 지금 앞으로 일정이나 뭐 계획이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이 뭐 중점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중앙정부에서 신설의대 하겠다고 한 말씀도 안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신설의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전라남도는 계속해서 공모 운운을 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부지역 7개 시군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일에 신설의대를 발표하면 순천대학교가 당연히 독자적으로 신청을 해야죠. 그리고 전라남도는 이제 권한이 없다는 것도 다 인정되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한 대로 목포대학교만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2021년 했던 용역 결과를 수정해서 결과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 혼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7개 시군이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순천대학교를 중심으로 공통된 전략을 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준비해서 차근차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기자님. 마이크 드리세요. 네. 네, KBS 유승용 기자입니다. 의대 뭐 관련도 질문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 또 어쨌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자원화 시설,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해서 최근에 어쨌든 전남도 검사 결과도 나오고 해서 어쨌든 또 논란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순천시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러니까 도심권에 얼마든지 지하화를 해서 충분히 이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재력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평가, 입시 타당성 평가에 뭐 일부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도심권에 위치하는 그런 장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평가 기준 자체가 사실은 좀 흔히 말하는 예전 소각장 기준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도심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것이
뭐 핵심 시설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을 또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그래도 어쨌든 해소를 하고 뭔가 풀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또 소장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원칙과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르게 뭐 불통 얘기하고 그럽디다마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어도 뭐 처음에 마산마을이 문제됐을 때 시장실 점거하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고소고발로 감사로 수도 없이 뭐 시장 이하 공무원들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어요. 정치가 끼어들어 있어서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소통과 이것도 병행해서 하겠지만 소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솔직히 얘기하면 감사기관에서 그걸 내용을 감사해서 평가할 권한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평가하는 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사법기관에 다른 판단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용감한 결정을 했는데 저도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소송 들어왔으니까 소송으로 대응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당연하게 뭐 소통과 이런 것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지나치다는 게 똑같은 시설을 하고 있는 외부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제 소장까지 내고 고소고발 감사 다 했으니까 결과를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늘 중심이 아니잖아요. 시정이 이렇게 많은 길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 중심이 됩니까? 네. 필요하신 언론 질의하시 바랍니다. 네, 심리소 이영국 기자님 말씀이 예. 이제 반환점 넘어서는 기자기 그냥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할게요. 이 내년이 승주군 통합 30주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해서 실은 승주군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치 역대 순천시장들께서 순천시 시중하다 보니까 만약에 승주군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농업 분야의 발전에 많이 시중을 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그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농업 분야, 농민의 분야에 대한 분야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보강책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농업 부분 상생톡도 했는데요. 그 한 주제만 너무 길게 쓰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축약해서 쓴 것이고요. 그 농업 부분이 크게 보면 일단은 고령화된 어르신들 복지정책 등으로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하는 문제, 그리고 젊은 저희 세대들이 과거와 같은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에 맞는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정착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농촌의 읍면 지역의 이 시설들을 어떻게 해서 현대식으로 좀 개조하고 또 과거에 사람들이 모였던 장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는지 이런 문제, 그리고 1000만이나 오는 관광객이 오는데 지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시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간읍성이라든가 송강사, 서남사 또 댐이 2개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계곡들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또 순서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예산을 보면 농업 인구가 9%가 조금 넘는데요. 거의 14.8% 정도가 지금 농업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사짓는데 직접 관계되는 예산만 좀 추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미작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소품종, 다른 여러 작물로 대체를 하면서 거기 필요한 농기계 등
가격이 비싼 건 뭐 7, 8억씩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 개로 되어 있는 농기계 임대센터에 농기계를 현대식으로 조금 더 확충하는 등 굉장히 여러 분야의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내년에 예산 추이를 조금 살펴서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해나갈 그럴 생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추 농사 짓고 농사를 짓고 계시죠? 이 기자님이 지금 그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 그 수채 특산물이 매실이 사실 가게가 착한 보람도 있지만 너무 많죠. 네. 가게 하락도 있고 향후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 순천을 대표하는 농산물에 대한 미래 기준도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순천의 미래 먹거리 농산물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농산물로 해외 수출해서 19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수입을. 근데 지금 목표가 뜬금없이 막 몇백억을 더 올릴 수는 없는 문제고 내년에는 한 220억 정도로 잡아서 올리는데 지금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로 집중되어 있는 수출 루트를 미국 쪽까지 조금 더 큰 시장으로 지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뭐가 좀 돈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막 그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거는 행정의 실책도 있지만 정치의 실책 또 이것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판단도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식생활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밥만 뭐 많이 먹는 이런 시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장목들을 좀 없앨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지원을 일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금 있는 걸 다 갈아엎고 새 걸로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금 예산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살펴서 내년 예산 계획에 고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돌아오시죠. 이렇게 저 양 기장 저 두 번 지혜승이 먼저. 네. 네, AI 탈취 양준석입니다. 2년 동안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 내년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원밤남의 이후에 순천의 먹거리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런 문제가 사실 제일 큰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애니메이션, 웹툰, KDG를 이렇게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미술인 출신이기 때문에 참 좀 잘 선택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 현재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지역의 한계성이 좀 굉장히 좀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추후에 좀 세밀하게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브릿지 스페이스의 우주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과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왕이면 순천이 그런 시그니처를 이렇게 뭔가 좀 만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관심이 좀 가질 만한 그런 정도의 차라리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적게 들어가는 이런 논란이 있겠지만 뭔가를 새롭게 시도를 하신다 그러면 조명도 제 입장에서는 우주선을 안내하는 야간에 이렇게 찾아서 내려올 수 있는 하늘을 향한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도로교통공단하고 이야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I 그 고속도로 진입구에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시그니처를 고속도로 진입 입구에다가 가벼운 재질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특색 있게 좀 순천이고 선도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리고 야간에 그 찾아오는 진입로를 좀 조명을 좀 이끌어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차라리 나가주시면 어떨까 제안성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적습니다.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문제는 국내를 바라보고 전략을 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안시를 갔다 온 이유가, 안시는 칸 영화제에서 이제 비경쟁 부분의 애니메이션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한 지 58년이 됐거든요. 근데 알프스산 아래 안시라는 도시를 저도 처음 가봤는데, 여기는 15만 정도 되는 도시가 모든 애니메이션의 정보 교환, 또 거기에 있는 작품 제작 협의,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전체 산업으로 가상되는 것들이 다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세계적 메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시라는 도시의 배후 환경이 생태를 기반으로 조성된 도시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우리가 그보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거를 하는 게, 세계 시장은 월트 디즈니로 대표되는 미국이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가 전부 다 하청업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세계 시장에 내놓고 지금 경쟁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작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미국보다 자기들이 폼잡을 수 있는 게 문화와 예술이었는데,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국을 못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어서 이거를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속사정을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대하고 합작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젊은이들이 이 창의성이 높기 때문에, 또 손재주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K-팝이라든가 이런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흔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이 노력해가지고 순천에 끌고 온 기업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에 상당히 위치가 있는 회사가 케냐즈라는 웹툰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가 프랑스와 합작을 해서 소위 합작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오노라는 기업인데요. 그것에 대한 합작 기업의 대한민국의 거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케냐즈라는 회사에 있는 420분이나 되는 작가들이 전국을 돌아보고 순천까지 와본 다음에 순천을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합작 기업들과 제가 간 김에 협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브릿지 스페이스 브릿지입니다. 예. 요 스페이스 브릿지는 이것도 마중물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꽃무다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전에 뭐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빛이 발해가지고 누구가 그림인지도 이게 희미하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박람회 치르면서 다소 손을 봤는데,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재생으로 했기 때문에 물이 새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꿈을 오히려 더 멀리 쏘아 올리는 그런 것들을 빌려가면서 박람회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이걸 바꿔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기획을 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더 보완이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있구나 이런 데 주신 제안들은 한번 잘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게요. 예, 시장님, 전라도뉴스의 안병우 기자입니다. 공공자원화 시설 못지않게 우리 순천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큰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경정선 전철화 사업일 건데요.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온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경정선 전철을 우회하자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원동력이 아마 노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온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본데요. 지금 보니까 과정 속에 우리 국토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힘을 밑바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순천시 협의, 그다음에 순천 시민들 설명회, 이에 따른 기본 및 식시설비가 준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 혹시 지난 과정들 설명할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확한 안을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회의 방안을 하나 검토를 하고, 하나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전국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소위 고속 처리됐든 일반 열차가 됐든 이거를 지하화해서 지상을 이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화를 좀 더 비중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달쯤에는 저한테도 설명을 할 것이고 시민들 설명에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통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뒤로 계속 미룰 수만 없을 것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경전선에 투입될 예산 규모 내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새로운 다시 절차를 진행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지금 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를 대략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왕에 한번 손댄 김에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 이걸 시설해야 될 부처까지가 지금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것이고, 요 부분만큼이 떼어서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빠르냐 늦으냐일 뿐이지, 이것이 뒤로 가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네. 도민일보의 조광재 기자입니다. 시장님,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하고 약간 틀려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이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지.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질문하겠습니다. 민주당 복당에 대해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신청하라는 시장님 의견 이거 정확하게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이준영 기자회견 하러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이만한 성과와 이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대 문제, 소각장 문제, 제 복당 문제로 이게 전체적인 이 초점이 흐려질까봐 사실 이거 답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무거우신 기자님께서 물으셔서 내가 간단간단히 답변을 드렸는데, 뭐 복당은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요청이 있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 복당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 정도 정치를 하고 이 정도 나이가 먹어서 하고 있는데 그 페널티 묵어가면서 가가지고 정치 생명 연장시키겠다고 이런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안 되는 일이고요. 한다 그러면 이제 특별복당인데, 특별복당도 지금 지역 현안 문제들이 워낙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이거 역시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순천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뭐가 가장 최선일까를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복당 대사 가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치욕을 해야 좀 편하죠. 솔직히 요즘에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여러 길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 고생을 해서 지금 겨우 재기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장래보다는 저는 순천시장으로서 시정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인의 연동성 기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KD이 순천으로 도시 전체를 산업 기지화하게 만든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런 성과는 결국에는 종원박람회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전인 K-디즈니 순천의 개념을 정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K-디즈니 순천을 만들어 가는 데에도 역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근데 현재 추진의 과정을 보면 시민은 약간 좀 배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 조형물 같은 걸 세워놨을 때 주변의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과연 도대체 왜 저걸 세웠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은 종원박람회를 유치하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각자의 정원을 갖고 내면서 실시기가 이론적 부장을 했습니까? 근데 이 K-디즈니 순천도 너무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 성과 중심으로 혹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혹시 시민들의 참여와 또는 건전한 비판 세력까지 포함되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건전한 비판 세력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조금 대한민국 정치가 임기가 대통령은 5년이고 우리는 4년입니다. 그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집안의 가족들 생활을 바꾸는데도 4년은 부족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우리가 너무 성질이 급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종원박람회 나무를 옮기는데 나무도요 자기 대에 300년이 돼야 돼요. 어떻게 300년이 되겠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이나 이런 거라면 한 20년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소화를 시켜서 이게 계획을 가지겠는데 우리는 순천의 정치 상황을 보면 국회의원도 3선 한 분이 허경만 지사님 빼놓고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바뀌고 시장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건너뛰기로 이렇게 되지만 연달아서 되는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 애니메이션 이 사업을 종원박람회 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종원박람회를 하면서 같이 정부를 설득했던 문제들입니다. 작년 대통령 오셨을 때. 왜냐?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정원 하나만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해외 여러 사람까지 눈을 매는 데는 실패했다는 우리 영국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새로운 미래 세대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그럼 뭐를 얹을 것이냐? 가장 최고가 문화 콘텐츠와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말이 무지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 콘텐츠란 말이 얘기는 쓰지만 그리고 콘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퍼런트 해야 되고 엑셀런트 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마커블 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얹혀가지고 변화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것들이 종원박람회를 4월 1일 날 개장했던데 굉장히 조그마한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앞으로 지향하는 것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공무원들과 언론인들 얘기해도 이 내용으로 논쟁을 해보면은요 깊이 알 수가 없는 내용, 그만큼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상징적인 것을 바꿔내면서 도로를 개선할 때 도로의 회전교차로에 옛날처럼 그냥 불이나 비춰지거나 아니면은 연말 되면은 틀이나 장식하던 데를 조금 더 상징적으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캐릭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산업을 가는데 사람의 힘만으로 부족하고 이거는 AI 인공지능의 지혜를 빌려서 하는 것들이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효과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의 힘을 빌려서 우선 세 군데다가 이게 앞으로 문화 콘텐츠가 입혀지면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나 판매를 하거나 또는 이것으로 퍼레이드가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이게 우리가 국가 정원의 변신처럼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 금방 얘기하신 대로 지역민들과 함께해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풀어가자. 우리 여기서 애니메이션 한 분들이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웹툰도 외부에서 끌어오지 않으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분식비 차리는데 여기서 주로 할 것은 칼국수를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 칼국수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수제비 만든 사람, 라면 끓는 사람 잡탕으로 해가지고요. 회의해본들 라면 얘기하고 수제비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주된 것들이 외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원도심에 제작기조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를 받으면서 원도심은 유보를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거기 건물주들과 상인들과 이해관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기 있는 상인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건물주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로 기업들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생각처럼 뭐 반값 임대료가 됐든 싼 임대료가 됐든 이 값에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를 완벽하게 다 받아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유보를 해서 보완을 해서 신청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에 우리가 원도심 상인들과 상생 토크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 스스로 반값 임대료 얘기, 차 없는 거리 만들겠다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 로컬 푸드를 이용한 음식의 거리, 그리고 이 공간에 바로 이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가는 거지만 지역 상인들과 건물주들과 이런 것들은 이미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것이요,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를 산자부에서 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냐면은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서 익숙한 산업자원부가 문화 콘텐츠 산업이 딱 들어가니까 전부 다들 새롭게 지금 이거를 공부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될 정도로 분야가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애를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인류도시 기획단에서 판을 짜고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원도심 일대를 과거처럼 찔끔찔끔 해가지고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것들을 제작기지 등등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남문터까지 공공시설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일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 일방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의회에도 그랬습니다.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것이 과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준 예산마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애니메이션에 관련되는 것들은 컨진원 예산이 한 6천억 되는데요. 거기에서 500억 정도가 겨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전국을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끌고 오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전할 사람들부터 여러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주거 환경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까지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광시장이 아무리 추진력이 좋아도 혼자 밀고 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요 부분에 지금 협력해서 할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받아서 먼저 양형을 받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이크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GBS 방송의 차범준 기자입니다. 방금 원도심 활성화 부분 상당히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장님의 공약사이기도 하고 현재 그 의회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사업이 시민광장 사업입니다. 종합광장에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고 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민
광장이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민들이 조금 상당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약 사업인데 어느 정도 지금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발걸음이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노광규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청 청사왕궁 이후의 앞공간, 그러니까 시민광장,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광장으로 꾸며질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시민들도 좀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많이 이해하고 계시죠? 사실은 이게 조금 아쉬운 게요, 타이밍이거든요. 저는 조금 타이밍을 빨리 잡았으면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덜 부담이 됐을 텐데, 이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의회에서도 뭐 특정인들이 이렇게 해서 뭐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사정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제 언론인들 많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이건 뭐 제가 선심성 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가서 사정해갖고 해야 될 일들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이 다르다 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거기 있는 시민들한테 밀려가지고 또 이걸 하자고 난리를 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국가 예산들이에요. 국가가 뭐 70조가 안 거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경제가 안 좋은데 돈이 있어야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영양들도 앞전 의회에서 의견 주라니까 안 주고 뭉갰거든요. 근데 법률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30일이나 60일 동안에 의견 없으면 그냥 여기서 추진하면 돼요. 땅이라도 사놨으면 1,000억 이상의 땅값을 아꼈는데 놓쳐가지고 저것 진행도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확보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땅을 사고 하는 것들은 국가의 재정 상황이고 거기서 오는 교부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신 국회의원께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이걸 풀 수 있는 것들 역할을 해주시는지를 다 살펴서 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뒤에 물이 있기 때문에 시청사가 그쪽으로 안 쳐졌으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도시 활성화에서 옥천을 동천과 연결해서 정비하는 여러 전략들을 펴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야 이미 뭐 결정돼갖고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아마도 시청사만 덩그러니 높이 있는 거를 어떻게 보실까가 걱정이긴 해요. 이게 내년 말에 들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원도심 전체에 대한 전략들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고심을 해서 시간을 조금 조절해야 될 그럴 입장이 있다.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사라 기자님. 예. 네, 나옵니다. 네, 전남 CBS 박사라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의 한 인터뷰에서 2년이 마치 10년 같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보고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시장님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랬겠구나라는 그렇게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저 또한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 덕분에 2년 동안 정말 역동적인 순천에서 기자로서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고요. 혼도 많이 내셨죠? 네. 그래. 그렇죠. 네. 네. 다만 반발에 부딪혀 있는 사안들은 조금 더 원만한 방법들로 해결되어서 시장님의 시장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인 모든 시민의 행복으로 연결되기를 또 옆에서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K 디즈니 순천을 위해서 로포스와 같은 기업들이 순천에 내려올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500억 원의 예산이 이제 뭐 정부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이런 예산들이 순천에 내려오는 기업들의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지원들을 할 예정인지 짜여져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한 가지 우려점은 이런 기업들이 내려왔다가 지원과 혜택을 모두 받고선 혹시나 그냥 올라가지 않을지
일명 먹튀를 하지 않을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또 마련되고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먹튀.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 사업은 광주, 부천, 춘천이 이미 겪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전처럼 소위 시지원금이나 받고 가버리는 먹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을 오게 하는데 옛날에는 얼마 줄게 와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자꾸 좁아지고 또 이 사람들이 해본 게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어디가 가장 창작하기에 좋은 데인가를 고심한다는 것을 이제 그 업계에서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스튜디오 하나 그냥 한 1,000억짜리에서 잘 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광주는 지금 산단에가 1,000억짜리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가 이 산업을 못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국도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가장 창작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생태 자원들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수명이 오래 못 간다는 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안시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순천에 오는 기업들은 우리가 유도한 것도 있지만 이들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아예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부적인 한계들을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하고 할 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건 못 해준다. 이런 건 해준다. 대신에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거다 하고 솔직히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먹튀하는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행태들을 봤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들 이제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조례죠. 법적인 근거가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비가 돼 있고 또 이거는 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 도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하고도 굉장히 이 부분은 많은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기재부의 정보 안들이 어느 정도 넘어가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세히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관련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작을 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시비로 무조건 줄 수는 없다.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모태펀드를 만들면 우리와 이런 데서 같이 참여해서 이 펀드 형식으로 결국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는 여러분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위험을 지자체의 국민 세금이나 정부의 세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펀드를 만들 때 펀드를 운영하는 운행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위험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되면 되고 말면 말면 식으로 제작비를 지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여기서 일할 사람들을 누구 비용으로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이게 쟁점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순천대가 글로컬 30에 지정이 되었고 그 안에가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천대에 약속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순천대학교가 혼자만이 아니라 청암대, 제1대 그리고 다른 외부의 청년들까지 모아서 순천대학교가 아닌 원도심에 우리가 하는 뭐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공간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코아를 내려오면 여기에 지역 인재가 여기서 훈련된 인재들이 여기에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도들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확보하는 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풀어내고 있는 방식이고 다양한 방식 거의 한 두세 가지 정도 방식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안을 받아들여서 된 것도 있고 또 일부들은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 우리 최정 기자 한 분 듣고 마무리 지읍시다. 예. 그 말 하기 전에 손을 드셨어.
물리적 시장은 보도 자료를 구성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손도 못 들려고 서울신문 시정필 기자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전남도 감사가 오늘까지 해서 끝났는데 직원들이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부대하게 요구했다는 말도 있고, 또 그 작년에 국가정보 관련된 행사 때 김현웅 이사장도 지사도 같이 이사장을 했었는데 정보 관련된 표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에 입장하고 최근 들어 전남도 관계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거 있습니다. 아직 감사 결과가 안 나와서 노코멘트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와야죠. 근데 저는 어차피 4년마다 받는 정기감사고 하기 때문에 상식에 맞게 다른 시도처럼 결론이 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지금 감사 결과도 안 나오는데 여러 얘기하는 게 조금 감사하는 분들에게도 결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에 수사도 감사도 많이 받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간부회 때 엄청나게 화를 낸 게 도대체 간에 기초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범죄 집단이냐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짜증을 냈거든요.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과정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들은 서로들 간의 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대답하는 걸 양해를 해 주시고, 도하고 관계는 막 원만하게만 웃고 갈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또한 풀어내는 게 제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문제로 이견은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현재 제도의 틀 안에서 잘 풀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저는 그렇게 가슴 좁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사님도 정치 경력이나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시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언론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혹시 시간 되시면은 간단한 소찬 준비했습니다. 그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